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럽으로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나도 아프다. 네, 이번엔 저도 아픕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픈 게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말씀드렸던 건 투자는 인내라는 것을 바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 주식시장이 나를 속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투자자의 본연의 업무다, 임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을 좀 길게 갖고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종종 이제 오후 시장에서 어떤 종목 얘기하면 야, 나 그거 옛날에 갖고 있었는데 팔고 나서 6개월 뒤부터 올랐다. 작년까지 갖고 있었는데 팔고 났더니 얼마 뒤에 2배, 3배 올랐다.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계열을 좋은 기업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시계열을 좀 길게 갖고 가신다면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걸 못 기다려요.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나는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으로 왔기 때문인데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나쁜 덕목이 빨리 부자 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걸 일컬어 우리가 뭐라고? J로 시작하죠. 지읒으로. 뭐라고? 이걸 일컬어 뭐라고 한다고요? 두 자로도 되고 세 자로도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둥이 파파님, 축하합니다. 다둥이 파파. 우리 다둥이 파파님께는 조급함, 맞습니다. 다둥이 파파님에게는, 우리 돈깡 강민우 군이, 지은, 개장 전 켜지지 않은 모니터 앞에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소 보내주셔요. 주소. 네, 맞습니다. 조급함이 시장에서 가장 최악의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급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끓고 있는데 익기도 전에 그냥 밥솥 그냥 끓어서 밥 퍼먹으려고 뚜껑 여는 거예요. 밥이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 주식시장은 그 어디보다도 잘 익혀서 먹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시간으로 버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상황들 보면 역시나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더나 CEO의 발언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스테판 방셀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기존 백신이 델타 변이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미국이야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뭐 이 정도 흔들려도 암캐나 안 해. 전라도 사투리 암치나 않아. 왜냐하면 월초 이후로도 올라 있어요. 11월 달. 한국하고 전혀 상황이 다르다. 그런데 이제 진짜 찐이 나왔어요. 뭐 한국의 지금까지 하락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찐이 나왔는데 바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테이퍼링 속도를 증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컸죠. 그런데 정말로 재밌게도 오늘 시장은 이 테이퍼링의 속도를 올리겠다라고 했던 발언보다도 오미크론에 대한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시장에서 많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채권 시장은 채권 시장 나름대로 생각을 했지만 채권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겠다 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 금리가 올라야 되겠죠. 근데 채권 금리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이면 떨어지는 게 맞죠. 그쵸? 오미크론 때문이면 상당히 떨어지는 게 맞는데, 테이퍼링 속도 올리겠다는 건 뭐예요? 테이퍼링 끝내고 나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당기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년 6월 달에 끝낼 거를 뭐 4월 달에 끝내서, 끝내놓고 나면 공간적으로 이제 그 다음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금리 인상을 생각하게 하니까 그럴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테이퍼링을 하는 것을 금리 기준으로 우리가 전환시켜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제로로 오는 과정이 테이퍼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돈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돈을 넣어주는 걸 이만큼 넣어주던 거를 이만큼 넣어주다가 이만큼 넣어주다가 이렇게 넣어주다가 안 넣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안 넣어주겠다는 얘기니까 돈을 넣어준다는 건 시중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커져 있는 건데 그걸 줄이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금리를 올리는 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를 유럽처럼 마이너스로까지는 못 갖고 가겠으니까 테이퍼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이다? 네, 금리 인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플러스 금리를 향해서 지금 가는 건데 그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국채 금리도 올라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오미크론 문제가 있겠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채권 시장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단기물은 올랐습니다. 지금 10년 국채 금리는 어제 1.5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1.448이에요. 그리고 장중에 오미크론 때문에 1.41까지 빠졌다가 이 발언 나오고 1.49까지 올라갔어요. 테이퍼링 속도 올리겠다고 해서 1.4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1.448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30년도 1.795예요. 2.0까지 갔었었죠. 근데 1.795%예요. 그런데 단기물은 2년물은 0.57%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488에서 0.570 빼보세요. 어떻게 되죠? 1점이 아니죠. 0점으로 바뀌죠. 0점 이렇게 해서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80 몇 pp까지로 떨어지는 건데 그 0.8 얼마가 되는 거죠. 누가 빨리 계산 좀 해주세요. 네, 0.8 얼마로 지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10년물과 2년물의 그 국채금리 격차가 상당히 좁혀드는 건데, 뭐 이거는 뭐다? 그래. 앞으로 금리 올리겠구나 해서 단기물은 올랐는데 너희들 금리 올리면 경기 안 좋겠네. 인플레이션도 있어서 인플레이션 방어하려고 금리 올리면은 경기는 장기적으로 이제 안 좋아지는 거지 뭐. 그럼 채권의 날이 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지금 채권 시장은 한 거예요. 채권은 경기가 하강하면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좋아해요.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라는 거 우리 계속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을 채권 시장이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뭔가 오늘 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 금리를 올리겠다면 달러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야 되죠. 근데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0.5% 가까이, 0.5% 넘게 빠졌습니다. 엔화 강세, 유로화 강세. 엔화 유로화가 같이 강세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유로화가 너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로화가 반등을 했고, 그래서 달러가 약세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궤가 하나도 안 맞아. 연준 의장이 했던 발언도 별로 반영이 안 됐고, 실제로 오미크론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빠진 거는 맞고, 전반적으로 맞고, 그렇다고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는 시점에서 가지도 못했고, 요건 얘 나름대로 또 따로 움직였고 해서 이 뭐 어떤 그 궤가 딱딱딱 맞아서 톱니바퀴처럼 맞아서 금융시장이 나온 게 아니라 각 분야별 각계 전투로 움직였다. 따로따로 움직였다. 그래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공포감을 위해서 모두가 안전자산 선호해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원화도 올랐습니다. 어제 1190원이었잖아요. 그죠? 1182원, 85. 1182원까지 꽤 많이 한 그 7원 정도 강세를 보여준 거죠. 위안화도 6.3 6.4가 아니에요. 6.367. 이게 6.35가 저희는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6.35가 되면 아마 그 중국에서는 시장에 진입해서 막으려고 할 겁니다. 더 이상 환율 떨어지는 거를. 근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367까지 위안화 강세 나타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예상하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나타냈는데, 특별히 여행주들 하락이 두드러졌고요. 모더나도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4% 하락했고, 반면에 화이자는 2%대 상승했습니다. 엑스피디아, 노르웨이안 크루즈, 부킹홀딩스 다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애플이 3% 올랐어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더 올라서 애플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하고
궤를 같이 할 거예요. 이번에 3분기 신제품 나오고 나서 깜짝 놀랄 뉴스가 있었죠. 중국에서 아이폰의 점유율이 1등을 잠깐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13, 아이폰 13이 12대보다 지금 일단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상을 깨고 많이 팔리네요. 저는 한국에서는 12가 굉장히 많이 팔려서 한국에서는 13 안 팔리니까 다른 나라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많이 팔리고 있고 그것이 애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 중에 유일하게 또 오른 것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올랐고 나머지는 다 빠졌는데요. 엔비디아 2% 빠졌고 아마존도 1.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7, AMD도 2.1 이렇게 빠졌습니다. 메타 많이 빠졌어요. 4% 빠졌고 알파벳도 2.5% 이렇게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이제 연준 인사 발언을 어떤 걸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은행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현 시점에서 경제는 매우 강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높아졌다. 그래서 11월에 발표한 테이퍼링을 아마도 몇 달 더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12월 달에 이것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2월 달에 논의하면 12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1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속도를 높이겠다면 지금 이제 테이퍼링 진행이 되고 있는데 12월 달에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략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8개월 걸리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나 그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년 4월 달 정도면 테이퍼링이 끝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 후년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점이 내년도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도에 금리 인상으로 올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내년도에 한번 조정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국 시장 조정 한번 온다. 금리 인상하기 전에 우리 이번에 9월 달에 조정 한번 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1분기 안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2, 3월 달 즈음에. 예. 왜냐하면 금리 인상 시점도 9월보다는 조금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표현을 드디어 했어요. 이것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3종 세트 나온 것처럼 그런 분위기인데 나는 아마도 그 일시적이라고 그랬잖아. 트레지터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그랬는데 나는 아마도 그 단어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더 명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할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 이 법정 용어인가 봐. 법정 용어. 나는 아마도 그 단어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더 명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할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 와, 둘러치기. 야, 두루치기예요? 계속 둘러치면서 어쨌든 그런가? 사람을 고민에 빠지게 하면서 나중에 결론 일시적인 말을 이제 안 하겠구나. 그 얘기를 한 것이구나. 하는데 이렇게 싹싹 돌려쳐요, 말을. 아마 이게 이제 법정 용어가 습관에 되신 변호사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차드 클라라다 부의장 발언도 있었는데요. 실제 인플레이션을 2% 부근으로 낮추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치 부근으로 고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연준의 목표 물가는 얼마예요? 평균 목표 물가제 해서 2% 했었죠. 그러니까 그 실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연준 목표치가 2%일 때 인플레이션이 4에서 5%라면 누구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면밀히 잘 관찰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러드 총재도 현재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를 가속화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라고 얘기했고 만약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연방공개위원회는 더 일찍 빠른 속도로 자산 구매 축소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FOMC는 기준금리를 더 일찍 인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매파에서부터 금리 인상 얘기가 이제 서서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먼저 잽을 계속 날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기 전에 계속 내년 아마 상반기에 금리 인상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고 사전에 충격을 많이 줘서 시장의 충격파를 완화시키는 게 지난번 테이퍼링의 그 순서를 보건데 이번에도 연준이
하게 될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지표들 한번 확인해 보죠. 지표들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P 코어 로직 케이서실러가 집계한 9월 전비주택 가격 지수가 연흘로 19.5% 상승했습니다. 엄청나죠? 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7월과 8월의 19.8보다는 조금 떨어졌고요. 전달 대비로는 1%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제 조금 꺾인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피크에서는 조금 내려오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집값 20% 올라보세요. 10억짜리가 12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저는 MBS를 좀 빨리 뽑지 않을까?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MBS부터 먼저 빨리 다 뽑아내 버리고 나머지 국채는 좀 서서히 뺀다면 오히려 시장 충격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급관리협회 ISM의 11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61.8이 나왔습니다. 전월은 68.4여서 전월보다는 상당히 떨어졌고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9.5로 예상 110보다 소폭 떨어졌습니다. 기업 뉴스 중에 재미난 것은 아마존이 자체 개발 서버용 칩을 내놨습니다. 그래비턴 3라고 하는 칩을 내놨고요. 25% 정도 속도 향상이 됐고 인텔 칩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엔비디아에 대응한 그래픽 칩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서 자기네가 다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건 자기네가 다 만들어. 옛날에는 외부에서 조달하고 아웃소싱하고 했는데 이제는 안 그러고 자기네가 다 만드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거는 칩 회사한테는 절대 좋은 뉴스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반적으로 그 반도체의 수요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52조 신고가에 보면 다 이런 쪽 주식이에요. 테러다인, AMD, 자일링스, 램리서치 52조 신고가 쪽에 다 반도체 주식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뭐 한국이 뭐 꼭 나쁠 건 없는데 어쨌든 나쁘다. 네. 나쁘네 참 시장이.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